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니까 이제 3참수 fx의 그래프가 아래 그림과 같다. 연립부등식을 봐라 라고 돼 있는데 fx가 들어가 있고요. fx에서 f'x를 뺐더니 그게 0보다 작다. 그 다음에 fx랑 f'x의 곱이 0보다 작다. 이 연립부등식을 만족시키는 행의 집합을 S라고 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동시 만족을 해줘야 된다 이 소리네요. 그러면 이제 이 식은 fx라는 친구보다는 f'x라는 친구가 더 크다 이 소리인데 fx라는 친구랑 f'x라는 친구를 곱했을 때 0보다 작대. 그러면 얘네들의 곱을 0보다 작다는 것은 둘의 부호가 서로 정반대다 이 소리죠. 한 놈이 플러스면 한 놈은 마이너스다 이 소리인데 fx가 f'x보다 항상 작은 놈이니까 얘는 무조건 음수라는 소리고요. 얘는 무조건 양수라는 소리죠. 자, 제 말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얘가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함수값은 음수이되 f'x가 양수라는 소리니까 증가 영역에 있어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증가하고 있되 함수값은 음수인 지역 그거 골라줘 이 소리네요. 엄청 쉽네. 자, 그러니까 이제 그래프 보면은 이렇게 생겨먹었잖아. 그치? 그리고 지금 여기서 이제 끊겼단 말이야. 여기가 마이너스 4고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8인가요?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자,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냐면 일단 함수값이 음수인 지역이야. 함수값이 음수인 지역 중에서 무슨 지역을 골라주는 거야? 증가하고 있는 지역을 골라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지역이죠. 여기는 함수값이 음수이면서 증가하고 있는 지역이니까 내 말이 이해돼? 그런데 이런 부분은 안 되겠지? 함수값은 음수이지만 감소하고 있는 지역이니까 그러다가 여기서부터 가능해지죠? 여기서부터 자 여기서부터 여기 직전까지 또 가능해지는 겁니다. 제 말 이해될까요? 제 말 이해됐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다음 중 옳은 것은? 이라고 문제에서 물어봤으니까 우리가 이제 계산만 좀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얘들아 여기 극소 지점은 니네가 뭐 체크를 해야지. 그치? 극소 지점 어떻게 체크하면 돼? 마4, 마1, 8 이렇게 x축과 만나는 지점 알려줬으니까 미분해가지고 여기 극소 지점은 체크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치? 자, 그러면 이제 일단 우리 극소 지점은 필요하면 좀 체크하는 걸로 하고요.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x가 1, 마이너스 1 이하이다 라는 녀석이 이 범위 안에 들어간다. 개소리죠? 그쵸? x가 마일 이하인 지역이 이 주황 색깔 지역 안에 들어가? 안 들어가잖아. 마일 이하는 여기도 포함을 시켜야 되는데 여기 포함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1번 땡 탈락이고요. 제 말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마사부터 1까지가 S 안에 들어간다 라고 돼 있는데 얘도 아니죠? 솔직히 이 극소지역 보시면 알겠지만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 극소지역은 1보다는 당연히 넓은 지역입니다. 확실하게 정확하게 알고 싶으면 미분해보셔서 극소지역 체크해보시는 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냥 그림을 봐봐. 마일과 0 사이 거리가 저거밖에 안 되는데 그치? 0과 저기 극소지역까지는 굉장히 간격이 크잖아. 내 말 이해돼? 원점이 대충 이쯤에 있잖아요. 여기가 괜찮죠? 그러니까 당연히 마사부터 1까지 그거 절대 안 될 거고요. 제 말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0부터 4까지. 그것도 또 어떻게 되겠어? 0부터 4까지. 원점이 일단 들어가질 않는데. 그치? 0부터 4까지 일단 안 됩니다. 그치?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부터 4까지라는 친구가 있고 6부터 8까지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아무래도 제 생각에 이제 극소값은 구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쵸? 저 4번이랑 5번을 체크하기 위해서는 사실 답은 딱 봐도 5번일 것 같지만 근데 이제 극소지역 좀 체크해 주시면은 fx라는 친구 얘들아 있잖아. 일단은 최고차항 개수는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최고차항 개수가 1이든 2든 3이든 4이든 2든 x축과 마4, 마1, 8에서 이미 만나는 게 결정됐으면 극소지역, 극대지역은 바뀌지 않아요. 이해돼? 그냥 A100 키워준 거지. 최고차항 개수를 A로 설정했다는 건 A100 키워준 거일 뿐. 함수값을 A100 키워준 거일 뿐. 극소, 극대 지역을 바꾸지 않아. 내 말 이해돼? 그러니까 최고차항 개수에 신경 쓰지 마. A랑 붙여주긴 할 건데 요 A를 모르더라도 전혀 극소 지역이나 극대 지역을 찾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어요. 알았죠? 그냥 A 붙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F'X를 구해보도록 할게. 그러면 A로 그냥 미리 묶을게요. 자, 미분 그대로 그 다음에 그대로 미분 그대로 그 다음에 그대로 미분 이렇게 딱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a는 전혀 중요하지 않으니까 안쪽만 신경 쓸게요. x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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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x제곱 이렇게 들어가실 거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7x, 여기는 마이너스 4x, 여기는 플러스 5x니까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6x 이렇게 들어가실 것 같고요. 마이너스 8, 마이너스 32, 마이너스 40에다가 플러스 4 더했으니까 마이너스 36 이렇게 들어가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3으로 묶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니까 인수분해가 제대로는 잘 되지 않는 것 같고요. 그냥 대충 근해 공식 써가지고 극소지역 좀 체크해 주시면은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에다가 플러스 12 이렇게 써주면 되니까 1 플러스 루트 13 정도에서 우리가 극소가 만들어진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 플러스 루트 13 이후 지역부터 8까지 우리가 이제 가능하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러면 당연히 4번은 틀린 거겠죠? 그치? 1부터 4까지 개소리가 되실 거고요. 5번 가능하죠? 1 플러스 루트 13보다는 6이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6부터 8까지라는 이 친구는요. S 안에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됐죠? 그래서 답은 5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고 시험장에서는 솔직히 눈대중으로 대충 5번 찍고 넘어가야지. 그치? 극소지역 같은 거 안 찾아도 되죠. 됐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3번 문제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를 보니까 이제 fx라는 친구가 2x 세제곱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kx 더하기 3이 마일초가 0 미만 지역에서는 극대를 가지고 0보다 큰 지역에서는 극소를 가진다. 아주 항상 나오는 스타일의 문제지 주어진 범위에서 극대극소 가져야 된다는 거. 극대극소 문제가 나오면은 기본적으로 미분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f'x부터 써주시면 6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k라는 이차 함수가 되실 거야. 그러면 극대극소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요 이차 함수는 무조건 x축과 두 점에서 만났을 거예요. 됐나요? 그러면 여기가 극대 포인트고 여기가 극소 포인트겠지? 제 말이 이해되죠? 그러면 여기 극대는 마일과 0 사이에 있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1은 극대보다 왼쪽에 있을 거고 0은 극대보다 오른쪽에 있을 거예요. 제 말 이해되시죠? 그리고 극소는 0보다 오른쪽에 있어줘야 되는 거 맞지?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그림만 설명해주면 돼. 항상 두 근 사이에 무언가가 있다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때는 판별식 안 써도 되고 대칭축도 안 써도 돼요. 우리 그 근분리 문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맨날 이런 거 배우잖아. 근분리 문제가 크게 세 가지 케이스거든? 항상 이런 문제 나오잖아요.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다. 그러면은 요거 어떻게 풀었었냐면 2차 함수의 두 근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P보다 크다이니까 P를 2차 식에다가 집어넣으면 함수값은 양수고 맞아? 그 다음에 2차 함수가 x축과 두 점에서 만나야 되니까 판별식은 양수고 맞아? 그 다음에 대칭축은 P보다 어디에 있어야 된다?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 라고 해서 이렇게 2차 방정식의 두 해와 어떤 숫자와의 위치 관계를 문제에서 주시는 경우에 그걸 근분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근분리 문제는 기본적으로 함수값, 그 다음에 판별식, 그 다음에 축의 방정식 이거를 다 써줘야 돼. 한 판축을 다 써줘야 되거든? 이해돼? 한 판축을 다 써줘야 돼서 예를 들어 이런 그림이 만약에 그려진다면 두 근이 모두 x축과 두 점에서 만나야 되니까 판별식 0보다 커야 되고 그 다음에 함수값은 0보다 커야 되고 P에서의 함수값은 0보다 커야 되고 대칭축은 P보다 커야 되고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써야 돼요. 이런 거는 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고등학교 1학년 때 공부했던 거 까먹으면 원래 2학년 수학은 할 수가 없어. 이거 맨날 했던 거야. 그 다음에 두 근이 모두 P보다 작다라는 말이 나올 때도 있어. 그럼 그때는 우리 2차 함수가 x축과 두 점에서 만나는 거 이게 두 근일 거고 두 근이 모두 P보다 작으니까 P를 2차식에 넣었을 때 일단 함수값은 양수여야 되고 제발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판별식도 0보다 커야 되고 근데 대칭축은 뭐여야 돼? P보다 작아야죠. 맞아요. 이거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근 사이에
이런 말이 나오면, 이런 그림이 나오면, 즉 두근 사이에 P라는 친구가 있다 라는 말이 나오면 이때만큼은 판별식이랑 대칭축을 쓰지 않고 그냥 함수값이 0보다 작다. P에서의 함수값이 0보다 작다. 이거 하나 써요. 제 말 이해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두근 사이에 무언가가 있다라는 말이 딱 나오면 이때는 절대 판별식과 대칭축을 쓰지 않는 거야. 내 말 이해돼? 그러면 이때는 0을 2차 식에다가 집어넣어 주시면 함수값이 음수여야 하고 이거 쓰는 거예요. 자, 제 말 이해됐어요? 이 2차 함수가 F'이니까 이 친구에다가 0 집어넣어 주면 0보다 작아야 되고 그 다음 마이너스 1은 근의 바깥쪽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는 0보다 커야 된다. 이것만 쓰시면 돼요. 만약에 이게 없었다면 그때는 대칭축이랑 판별식도 써줘야 돼. 근데 이 친구가 있기 때문에 대칭축과 판별식을 안 써야 되는 거예요. 제발 이해됐어?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이 가장 기본적인 조건인 거고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이런 조건들이 나왔을 때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돼. 내 말 이해돼?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게 문제에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지. 23번 문제를 좀 바꿔가지고 예를 들어서 극대랑 극소 모두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지역에서 있어야 된다. 이렇게 문제에서 주어졌다고 쳐봐. 제 말 이해돼? 그럼 그걸 그림으로 해석을 해보면 분명히 이 F'X라는 친구는 X축과 두 점에서 만날 텐데 이게 극대를 만들어내는 점이고 얘가 극소를 만들어내는 점인데 둘 다 모두 마이너스 1이라는 녀석보다 작아야 된다 라고 하면 이 그림 그려지는 거지? 그럼 이때는 판별식 써야 돼 말아야 돼? 써야 되는 거예요. 두근 사이에 무언가가 있다가 없잖아. 이해돼? 그럼 그땐 판별식 쓰는 거야. 대칭축도 써야 돼 말아야 돼? 써야 돼. 안 쓰면 조져. 이해됐어? 그리고 마이너스 1이 여기다가 넣었을 때 함수값이 0보다 크다. 이것도 써야 돼 말아야 돼? 써야 돼. 한 판축을 다 써야 돼. 알았죠? 두근 사이에 무언가가 있다라는 요 3번 케이스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때 무조건 한 판축 중에서 하나라도 빼먹으면 답이 안 나옵니다. 알았어? 그래서 이거 만약에 내가 까먹었다. 그러면 반성하고 별표 치고 다시는 내가 설명하지 않을 거야. 알았지? 다시는 설명하지 않을 거니까 요거 다 기록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요것도 이제 써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계산해 줄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마무리만 지어봅시다. 0 집어넣어 주시면 마이너스 k가 0보다 작아야 되고요. 마이너스 1 넣어주시면 6 마이너스 2 마이너스 k가 0보다 커야 되니까요. k라는 친구는요 0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다. 그래서 1, 2, 3 더해주면 답은 6 돼요. 얘들 근데 이런 건 정말 기본 상식입니다. 이거 지수로 감수할 때도 또 나왔었거든요. 제가 우리 반도 기억이 나. 지수로 감수할 때도 지수로그 방부등식에 또 나오거든 이 문제가. 지수로그 방부등식, 삼각함수 방부등식 할 때도 나와. 그때도 분명히 뭐 두근이 모두 뭐 2보다 크다 이런 표현이 또 나온다고. 그때도 또 한 판쪽 설명했었어. 그래서 다시는 이제 설명하지 않도록. 그리고 3학년 때도 또 나온단 말이야. 그치? 수능에서도 또 나와. 니네 수능방 같은 데 가서 이런 거 설명해달라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 설명도 안 해줘. 왜? 설명할 때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그런 아주 기본적인 상식들은 까먹었을 때마다 빨리 체크하고 외워가야 돼. 3학년 때는 보충하기가 힘들어. 알았지? 3학년 때 진짜 누구도 보충 안 해줘. 니네가 찾아야 돼. 알았어? 3학년 때 다른 거 해야 되거든. 진짜 누구도 안 떠먹여줘. 1, 2학년 때나 선생님들이 그래도 내신이니까 떠먹여주지. 3학년은 전국 시험이잖아. 그치? 그러면 전국적으로 놀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게 너무 많거든? 지금 솔직히 말하면 수원수투는 내신형 수업으로 한 거라 솔직히 내신에 잘 나오는 유형 이것만 공부하고 가. 뭔 소린지 이해돼? 니네가 정말 정확하게 제대로 수원수투의 진짜 깊은 내용까지 전혀 모른다고. 그러면은 1년 동안 이제 수능반 선생님들은 당연히 그걸 설명을 하신단 말이야. 뭔 소린지 이해되지? 그럼 이런 거 설명하겠냐고. 안 해. 이거 설명할 수가 없어. 그 선생님들이 잘못인 게 아니라 이걸 모르는 건 너희 잘못인 거야. 그리고 만약에 이런 거를 설명을 한 번도 못 들어봤다 하면 강사 잘못이지. 그치? 강사가 설명을 했었어야 하는 거야. 1학년 때랑 2학년 때 선생님들. 네. 어느 강사도 설명 안 하신 분은 없을 거예요. 아주 기본 내용이라. 알았지? 그러니까 이제는 알아둬야 돼. 쌤이 좀 걱정돼서 그래 이제. 내 품을 떠나니까.
그치? 만약에 내가 3학년 때 하면 내가 너네들 아니까 뭐 안 되면 다시 설명해 줄 수 있잖아. 그치? 근데 아니잖아. 니네 이제 다른 선생님으로 가야 되잖아. 그치? 그럼 진짜 더 설명 안 해준단 말이야. 안 해주는 게 아니라 못 해준단 말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요런 것들 모를 때마다 다 설명해 줄 테니까 나중에는 까먹어서 가지 마. 알았지? 그럼 절대 성적 안 올라. 좀 걱정돼서. 알았죠? 그래서 이거 잘 체크해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자. 우리 잘 질문했어요. 그래, 잘 질문했다. 23번. 몰랐으면 어쩔 뻔했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32번. 얼른 가보겠다. 32번 별표 치자. 그 다음에 쌤 잠깐만 지우개 패드 좀 갖고 올게. 자, 32번 문제는 원래 이제 그 도형 안에 도형이 내접되어 있는 문제 중에서는 저 문제를 제일 애들이 어려워하더라고요. 구 안에 원기둥이 들어가 있는 거. 자, 근데 어찌됐든 제가 도형이 특히 입체 도형이 등장하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단면 생각해서 풀어줘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하지? 그래서 단면화 시켜서 문제 풀 겁니다. 자, 문제 보시면은 저는 저렇게 입체를 관찰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저 반구를 단면으로 딱 잘라가지고 이렇게 반원을 그림을 그려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에 원기둥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니까 원기둥의 단면은 직사각형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직사각형을 그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얘들아, 구도 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중심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단원에서도 이렇게 중심 좀 찍어 보실 거고요. 자, 문제에서는 여기 길이를 2R이라고 잡으셨어요. 여기를 2R 이렇게 잡으셨고 여기를 H라고 잡았습니다. 근데 얘들아, 당연히 우리가 이 반구 안에 내접돼 있는 요 원기둥의 모양은 다양하게 바꿀 수 있어. 예를 들어 2R 값을 키워. 그러면 H 값은 줄어들겠지. 그치? 조금 더 이렇게 납작한 이런 원기둥을 만들 수도 있는 거고요. 굉장히 홀쭉한 원기둥을 만들 수도 있어. 즉 R 값과 H 값은 내 맘대로 막 바꿀 수 있는 거야. 근데 절대로 바뀌어지지 않는 것은 뭐냐면 저 반구의 반지름은 절대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럼 반구의 반지름이 바뀌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이야? 요 원의 중심과 요 원기둥의 요 꼭지점 사이 요 거리는 절대 안 바뀌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됐어요? 이건 절대 바뀔 수 없어. 반구는 고정이고 거기 안에 내접되어 있는 원기둥의 모양을 내가 바꿀 수 있는 거야. 내접되는 원기둥은 다양하잖아. 납작할 수도 있고 홀쭉할 수도 있고. 내 말 이해돼? 근데 바뀌지 않는 거는 너예요, 너. 그렇기 때문에 어떤 녀석은 절대 바뀌지 않는 거냐면 이 반구의 반지름을 라지 R이라고 하면 라지 R이라는 친구는 숫자예요, 숫자. 고정되어 있는 숫자이고요. 얘는 근데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하면은 4R제곱이랑 H제곱의 합과 같다. 그게 R제곱이랑 같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을 것 같아. 즉, R값과 H값은 막 변동될 수 있지만 너와 너의 합만큼은 유지되고 있다. 이 소리예요. 자, 제 말 이해되셨죠, 지금? 오케이.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뭐라 그랬었냐면 부피가 최대이길 원한다 라고 돼 있어요. 원기둥의 부피식을 써봐야죠. 원기둥 부피식은 2R을 제곱한 4R 제곱에다가 파이 붙여주시고 높이 H 붙여주면 되는데 우리는 문자가 다양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문자 다양하면 안 좋지. 그러니까 우리가 H를 R로 바꾸기엔 불편해. H 제곱이 있으면 모를까? 근데 여기 4R 제곱 있는 거 보이시죠? 제 말 이해되시죠? 그래서 4R 제곱이라는 친구를 우리는 뭐로 바꿀 수가 있냐면 R제곱이라는 숫자에서 H제곱이라는 문자를 뺀 친구로 바꿔줄 수 있을 것 같아요. R은 문자가 아니라고요. 숫자예요. 알죠? R은 숫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친구는 우리가 파이라는 친구가 앞에 곱해져 있는 거고 파이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얘랑 얘 R제곱 H 빼기 H 세제곱 이렇게 우리가 부피식을 써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됐죠? 그러니까 H에 대한 3차식이에요. 부피는. 됐지? 그러면 이 친구가 최대가 되길 원한다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미분해서 극대 위치 찾아야 될 거 아니야.
제발 이해돼? 그럼 미분에서 그때 위치 찾아주시면은 파이는 그냥 미분해도 파이죠. 곱해져 있으니까 파이 배한 거라서. 그치? 또 파이 미분하면 0 아니에요. 이러면 답 없다. 곱하기잖아. 그치? 응. 그래서 파이는 그대로 써주고 이거 미분하면 r제곱 그 다음에 이거 미분하면은 3h제곱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가 언제 0이 되는지를 생각해봐야 되겠죠? 미분에서 0이 되는 지점을 체크해야 되니까. 자 그러면 h라는 친구가 루트 3분의 r이었을 때 이때 최대를 가지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지. 됐지? 제발 이해되시죠? 얘가 0이 돼야지 그때 극소가 나오는 거니까. 그쵸? 그래서 h가 루트 3분의 r일 때 최대를 가지는 거고요. 그럼 스몰 r도 바로 구해줄 수 있잖아. 스몰 r 어떻게 구해주면 돼? 여기다가 집어넣어주면 되죠. h가 루트 3분의 r이잖아. 내 말이 이해돼? 그러면 그거 제곱하면 3분의 r제곱이지. 그럼 여기 넘겨주면 3분의 2r제곱이지. 그러면 4로 나눠주면 r제곱 구해줄 수 있어? 없어? 구해줄 수 있잖아요. 제 말 이해돼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저기다가 10 넣어주시면 여기다가 루트 3분의 r 넣어주면 3분의 r제곱 됩니다. 자 여기 넘겨주면 3분의 2r제곱 돼요. 그걸 4로 나눠주면 6분의 r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r제곱이 6분의 r제곱이 되시는 거니까 r값은 뭐가 되는 거야? 루트 6분의 r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됐죠? 내 말 이해돼요? 자 그러니까 문제에서 뭐 물어봤냐? r분의 h 물어봤으니까 r을 구할 이유가 없어요. 너분의 너의 비율을 물어본 거야. 그러면 루트 6분의 r 그 다음에 루트 3분의 r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 r 값 쳐주시면 루트 3분의 루트 6 이렇게 들어가시는 거죠. 답은 얼마가 된다? 루트 2다. 이렇게 들어가시는 거죠. 돼요? 그래서 답은 루트 2 이렇게 들어가시는 겁니다. 언더스탠? 자 이제 이 문제도 우리 RPM에도 있어. RPM에도 있었던 문제니까 이거 까먹지 말자. 근데 어려운 건 맞아. 그러니까 어렵다기보다는 문자가 많으니까 헷갈리시는 거예요. 그치? 근데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반구는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R과 H는 반드시 관계식이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식. 관계식이 나왔다는 것은 문자가 내 눈에는 두 개였지만 사실 하나로 통일 가능하다 이 소리죠? 반드시 하나로 통일시켜야 돼요. 알았죠? 관계식이 나오는 순간 R과 H는 독립된 문자가 아니야. 반드시 한 문자로 고쳐줘야 돼. 그래서 부피식을 썼을 때 R과 H가 같이 등장하지만 그걸 싹 다 R로 고치든 싹 다 H로 고치든 해야 되는데 H로 고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미분하셔가지고 각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복습 안 하면 다음에 또 질문합니다. 또 푸는 법 까먹어서. 복습해. 알았지?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33번 문제도 봅시다. 33번 간단하죠? 내 생각에는 솔직히 이제 33번 같은 거 질문한 친구들은 뭐냐면 그냥 이차함수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원기둥 나와 있으니까 원뿔 나와 있으니까 뭔가 복잡해 보여 하고 패스한 건데 문제만 읽어봤으면 얘는 대놓고 다 준 겁니다. 그쵸? 솔직히 이건 조금 더 고민해 보신 게 맞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래도 좀 설명해보자면 자 문제 보시면 이차함수 위에 t, ft라는 점에서 지금 x축에 내린 수선의 발 q가 있대. 그랬을 때 OQ를 밑면에 반지름으로 한대. 그럼 OQ가 길이가 뭡니까? t 아닙니까? t? 정확하게는 마이너스 t겠죠? 그쵸? t 값이 음수니까 OQ의 길이가 마이너스 t 아닙니까? Q의 x좌표는 t고요. 그치? 원점의 x좌표는 0인데 그치? OQ 사이 거리는 마이너스 t죠. 그치? 자, 그 다음에 이걸 반지름을 한대. 그러니까 마티가 반지름이야. 그 다음에 PQ를 높이로 한대. 이거 너무 어렵잖아. FT 값이잖아. PQ. 이거 해줘야 돼, 얘들아. 내가 보기에 이거는 별표 친 사람은 문제 안 읽은 거야. 근데 나 그렇게밖에 말 못해. 그쵸? 내 말 이해되지? 그냥 뭔가 어려워 보이고 시간은 없고 그쵸? 이거 솔직히 말하면 31번이나 30번보다 더 쉬워요. 대놓고 식 준 거라. 내 말 이해돼? 넘어가.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42번 문제를 봅시다. 그러니까 나도 이제 내가 아이들 많이 가르쳐봐서 알아. 그래서 이런 거 질문 나오면 숙제하느라 좀 많이 바빴나 보다 이 생각 딱 들어요. 고민 안 했다 이런 거 딱 티난다고. 알았지? 시간만 조금만 생각했으면은 이거는 바로 풀 수 있는 문제.
자, 문제 딱 봅시다. 42번. 자, 별표야. 얘는 무조건 시험에 나와. 사실 RPM에 이 유형이 별로 없어서 좀 아쉬웠던 유형이기도 하거든요. 이 문제가 좀 잘 나. 42번이 아니구나. 43번. 미안. 그다음에 42번은 중요하긴 한데, 요거 내가 한번 설명해주면은, 기억날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시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자, 42번은 좀 설명하고요. 43번은 진짜 별표야. 얘는 좀 많이 중요해. 얘는 많이. 특히나, 누가 진짜 중요하냐면 미적분하는 선택자들 있죠. 미적분 선택자들은 요 유형이 미적분이라는 단원에서 엄청 많이 나옵니다. 특히 미적분은 다루는 함수가 수투랑은 달라요. 수투는 뭐 아주 기본적인 다항함수를 다루자면 이제 미적분 선택자들은 삼각함수를 미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수함수를 미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로그함수 중에서도 ln함수라고 있어요. ln함수. 뭐 이런 것들 미분해야 되고, 초월함수를 미분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이 유형이 수투에서는 쉬운데 미적분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적분 선택자들은 이 유형이 거의 아마 그 핵심 유형 중 하나니까 더욱더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42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fx라는 친구를 보니까 24x 세제곱에다가 x를 뺐어요. 그쵸? 그러면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뭐 미분하시면 72x제곱 빼기 1이니까 부호변화 2번 일으키는 거 맞죠? 그쵸? 그래서 그래프 분명히 이렇게 그어진다라는 거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됐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질 거고요. 그 다음 당연히 원점 대칭인 거는 너무 자명합니다. 왜? 홀수차로만 이루어져 있으니까. 뭐 이거 딱 10만 보더라도 원점 대칭도 있고 이거 생각은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fx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자, 우리가 x-a에다가 절대값 씌운 그래프를 그려주셔야 되겠지. 자, 그러면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V자 그래프예요. V자 그래프. 맞아? 그래서 A라는 지점에서 꺾이는 이런 V자 그래프인데 A가 무슨 값인지 모르니까 A가 저기 멀리서 꺾여 있는 친구일 수도 있고 여기 안쪽에서 꺾이는 친구일 수도 있고 여기 많이 바깥쪽에서 꺾일 수도 있어요. 그건 모르겠어요. 제발 이해됐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친구와 V자 그래프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모든 실수 A값을 계산해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V자 그래프를 그려보기 시작할게요. 만약에 여기서 꺾였다고 생각합시다. 이랬을 때는 얘들아 이 V자 그래프와 이 3차 함수는 몇 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냐면 한 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죠? 얘 이렇게 커질 거고 3차 함수는 졸라 빠르게 커질 거기 때문에 나중에는 3차가 직선을 이겨요. 제발 이해되죠? 얘는 이렇게 증가하고 얘는 확 증가하기 때문에 저 멀리서 만나게 돼. 그러니까 한 점에서밖에 안 만나 지금. 자, 그러면은 우리가 조금 이동을 시켜보다 보면 언제 딱 두 점에서 만나겠어? 그렇지, 접할 때지. 그러니까 무조건 직선과 곡선의 위치 관계는 이렇게 접할 때가 문제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점에서 이미 만나주고 저 먼 세상에서 한 번 더 만나주고 그러면 두 점 만나는 거잖아. 자, 제발 이해돼? 그러다가 접할 때보다 살짝이라도 넘어와봐. 그러면 교점 개수가 훨씬 많아지죠. 그치? 그 다음에 이제 안 되다가 갑자기 또 될 때가 한 번 있어요. 될 때가 언제? 여기서 또 접할 수가 있으니까. 자, 제발 이해돼요? 요때 또 접하면은 여기서 한 점, 그 다음에 저 멀리서 한 점. 그리고 그 이후로는 안 되겠죠.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뭐 하는 거다? 곡선 fx라는 친구와 gx가 접하길 원한다. 이 소리예요. 자, 그래서 요거를 1번 케이스라고 하고요. 요걸 2번 케이스라고 할게요. 됐나요? 자, 그러면 1번 케이스처럼 곡선과 직선이 만나려면 요 직선과 곡선이 만나줘야 되는데 요 직선은 기울기가 1인 직선이죠? 내 말이 이해되죠? 얘는 기울기 1인 직선이야. 그러면 요 곡선의 미분계수가 1인 지점만 알아주면은 바로 접점 나오냐 안 나오냐? 나오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 fx가 24x 세제곱 마이너스 x라는 친구의 미분계수가 1인 지점을 찾아줘야죠. 그게 접점일 테니까. 그치? 자, 그러면 이거 미분해주면 72x제곱 마이너스 1이 1인 거 체크해주시면 되니까 x제곱이라는 친구는 36분의 1일 거고 그럼 x는 6분의 1이거나 마이너스 6분의 1일 텐데 6분의 1은 안 되겠죠? 그쵸? 왜? 원점 왼쪽에서 접하고 있는 거니까.
내 말 이해되지? 그래서 여기 점의 좌표는 접점 좌표는 마이너스 6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y좌표도 알아야 직선 세울 거 아니야. 그래서 마이너스 6분의 1 넣어줘야죠. 마이너스 6분의 1 넣어주시면 얼마가 되냐면 36분의 마이너스 4가 되시니까 36분의 마이너스 4 마이너스 9분의 1 거기다가 6분의 1 더 있으니까 얼마야? 18분의 얼마냐? 6분의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분의 9 4분의 1 마이너스 잠깐만 9분의 1이지 3 2 마이너스 18분의 플러스 18분의 5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잠깐만 헷갈리네 나도. 계산하기 싫은데. 자, 마이너스 6분의 1 여기 넣어주면 6분의 1과 24분의 1 일단 약분해주면 4 하나 남죠? 그리고 그 다음에 6분의 1 두 번 있으니까 36분의 4 마이너스 9분의 1.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6분의 1 여기 넣어주면 플러스 6분의 1. 괜찮지? 그럼 18분의 1 이렇게 나오고. 계산 니네가 해. 틀릴 수도 있어. 알았지? 뭐 계산 니네가 하세요.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6분의 1과 18분의 1이 요 점이니까 여러분들이 요 A값 구해줄 수 있어? 없어? 요 A값 구해줄 수 있죠? 제발 이해돼요? 여기 직선이 무슨 직선이니까 x-a라는 직선이니까 마이너스 6분의 1 넣어주고 거기다가 A를 빼준 게 18분의 1이다. 이거 이용하면 A값 나올 거 아니야. 됐죠? 그래서 A값 구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과 곡선이 접하고 있어야 되는 거 맞죠? 제 말 이해돼요? 그래서 우리가 24x 세제곱 마이너스 x라는 친구의 미분계수가 마이너스 1인 거 체크해줘야죠. 이해돼? 그러면 요거 미분해주면 72x 제곱 마이너스 1이 언제 마이너스 1이 되느냐? x가 0일 때죠. 그러니까 그림이 좀 이상한 거지만 여기 원점에서 접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 말 이해되죠? 그래서 여기 접점 좌표는 0,0이었던 거고요. 그러면 0,0이라는 친구가 여기 지나가고 있어야 되니까 여기서는 A값이 바로 0 나오네요. 됩니까? 이해돼? 그래서 끝? 이렇게 해서 끝. 되죠? 그러니까 접점 좌표를 알기만 하면 A값은 구해줄 수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기울기가 어떤 직선이 접하고 있는지도 알고 있는데 그냥 미분계수가 그 직선의 기울기랑 같다 라고만 씩 세워주면 바로 답 나오지. 됐어? 자, 그러면 됐고, 자, 우리 43번 얼른 합시다. 자, 43번이 더 중요해. 얘는 진짜 너무 중요해. 43번. 자, 43번은 쌤이 끝까지 안 풀어줄 거야. 얘가 말하는 게 무슨 뜻인지만 좀 설명을 해줄 건데, 자, 문제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2,0이라는 점에서 y는 x세제곱 더하기 3ax-2의 근접선이 자, 밑줄 쳐줘. 오직 한 개 존재한대. 자, 2,0은 곡선 밖에 있는 점이에요. 알았죠? 그러니까 곡선이 어떻게 주어져 있고요. 곡선이 어떤 식으로 주어져 있고 2,0이라는 친구가 이렇게 바깥쪽에 있어. 근데 요 점에서 이 곡선에다가 접선을 그릴 거야. 그러면은 뭐 접선이 이렇게 하나, 뭐 이런 식으로 둘, 이렇게 2개 그어질 수도 있고 3개 그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개 그어질 수도 있어. 그런데 얘가 원하는 거는 반드시 접선이 몇 개만 그어줘야 된다? 한 개만 그어줘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그럼 접선이 한 개만 그어줘야 된다는 소리가 뭐냐면 접점의 개수가 한 개여야 된다 이 소리예요. 곡선 밖에서 접선을 그었을 때 그때 이 접점이 바로 하나가 생성되잖아. 접선 하나당 접점이 하나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접선을 하나 그을 수 있다라는 소리는 뭐냐면 접점이 한 개다 이 소리예요. 제 말 이해돼? 그래서 접점이 한 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럼 얘들아 너네 곡선 밖에서 곡선에다가 접선을 긋는다라는 개념이 뭐냐면 곡선 밖에 있는 점과 내가 잡은 접점과의 평균 변화율이 그 접점에서의 미분계수와 같을 때 우리가 이 점을 접점이라고 인정해 줄 수 있는 거 맞죠? 접선의 방정식 단원에서 배우죠? 제 말이 이제 곡선 밖에 있는 한 점에서 접선 긋는다 그러면 반드시 그때 접점 좌표를 t, ft라고 두고 곡선 밖에 있는 점을 a, b라고 하면 너와 너의 평균 변화율이
t에서의 미분계수와 같아야 접점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그걸 만족해줄 수 있는 그 접점이 몇 개밖에 안 나온다? 한 개밖에 안 나온다 이 소리예요. 제 말이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저 한번 따라해 볼게요. 자, 접점이 한 개든 두 개든 세 개든 네 개든 상관없이 무조건 접점은 하나로 두는 거야. 그지? 그래서 t, t 세제곱 더하기 3at 마이너스 2 이렇게 딱 두는 거예요. 됐어? 이게 괜찮아? 그러면 너랑 너의 평균 변화율 t 마이너스 2분의 t 세제곱 더하기 3at 마이너스 2 이게 얘네들의 평균 변화율이지? 봄비나 정신 차려. 됐어? 얘네들의 평균 변화율 그게 t에서의 미분계수 3t 제곱 더하기 3a 이거랑 같아야 저 점을 뭐로 인정해 줄 수 있다? 접점으로 인정해 줄 수 있다 이 소리야. 이해돼? 근데 이거를 만족시켜주는 이 접점의 개수가 몇 개다? 한 개다 이 소리이기 때문에 이 방정식의 해의 개수가 몇 개다? 한 개다 이 소리예요. 자, 내 말 이해돼? 이 관계식을 만족하는 t의 개수가 3개면 접점이 3개라서 접선이 3개인 거고 이걸 만족해주는 t의 값이 2개면 접선이 2개 그어진다는 소리예요. 이걸 만족해주는 t 값이 하나면 접선 하나만 그어진다 이 소리고요. 근데 문제에서는 접점이 하나만 그어지길 원한다 했으니까 이 방정식의 해의 개수는 한 개구나 이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3t 세제곱 3at 그 다음에 마이너스 6t 제곱 마이너스 6a 이렇게 써주면 3at 날라가시면 되는 거고요. 됐어요? 그러면 여기 이쪽 넘겨주면 2t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6t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6a 플러스 2는 0 이 3차 방정식의 해의 개수가 몇 개다? 한 개다 이 소리예요. 자, 제 말 이해됐어요? 그럼 얘들아 이거의 해의 개수가 한 개다라는 거 어떻게 풀어? 판별식? 아니요. 3차 방정식 판별식 관련 없죠? 자, 못 쓰는 거죠? 해의 개수가 한 개다. 교점, 해의 개수가 한 개다. 실분 개수가 하나다. 교점이 하나다. 이 소리잖아. 얘들아, 3차 방정식에 서로 다른 해의 개수가 3개다. 이거 무슨 말이야? 3차 함수랑 x축이 몇 점에서 만난다? 3점에서 만난다. 우리 이렇게 풀잖아. 내 말 이해돼? 그러니까 얘도 어떻게 풀면 돼? 이거 방정식이잖아. 이거 t에 대한 3차식. 그럼 이 3차 방정식 그려놓고 x축 구워서 교점 개수가 몇 개여야 된다? 한 개여야 된다. 이렇게 풀어야죠. 방부등식 해의 개수. 그렇지 않아? 해의 개수가 2개다. 교점 개수가 2개다. 그러면은 함수랑 상수함수 구워가지고 교점 개수 2개 이렇게 풀잖아. 얘도 똑같은 거야. 얘도 2t 세제곱 마이너스 6t 제곱이라는 3차 함수 구려. 그리고 요거 t 안 갖고 있는 6a 마이너스 2라는 상수함수 구려. 그랬을 때 교점 개수가 한 개여야 된다. 이렇게 풀면 된다고. 됐어? 끝! 이렇게 푸는 거야. 내 말 이해돼? 그러면 만약에 이런 문제가 항상 나오거든. 교과서에 있는 문제란 말이야 이게. 근데 진짜 많이 틀려요. 모든 교과서에서 있거든요. 모든 교과서에 방부등식 문제에 꼭 있어. 정말 진짜 방부등식 문제 항상 나오는 문제인데 애들이 그냥 방부등식 문제 예를 들어 이 친구의 해의 개수가 하나다 이러면 잘 풀거든요. 근데 또 t가 나오니까 잘 모르겠다. x로 나오면 잘 풀겠지만 t나 x나 똑같은 거예요. 어찌됐든 이 방정식의 해의 개수가 한 개다 이러면 3차 함수랑 x축과의 교점 개수가 한 개다 이렇게 하고 풀어. 그런데 이렇게 나왔을 때는 잘 못 풀어. 일단 이 문장이 무슨 뜻인지를 못 알아채요. 접선 개수가 한 개 그을 수 있다라는 소리는 접점 개수가 한 개라는 소리고요. 접점의 조건은 무조건 뭐냐면 곡선 밖에 있는 그 점과 접점은 반드시 평균 변화율과 그 점에서의 미분 개수가 같아야 된다. 이 관계를 만족하는 t만이 접점이에요. 그럼 이걸 만족하는 t의 개수가 한 개다 이 소리인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이건 진짜 별표. 알지? 이건 진짜 나와. 자, 우리 10분 쉽시다. 자, 10분 쉬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문제 쭉 풀어볼게요.